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존 로크의 정부론 또는 통치론입니다. 원래 제목이 거버먼트에 관한 두 가지 논문인데 여기서 거버먼트는 정부와 통치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서의 제목도 그에 따라 두 가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론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정부론은 서론을 포함해서 총 19장 243절로 구성되어 있고 전쟁 상태와 노예 상태를 포함하는 자연 상태, 소유권, 왕권 신수설의 근거인 부권, 국가의 기원과 목적, 입법권과 연합권을 포함한 집행권이라는 이권 분립, 대권을 포함하는 국가 권력, 그리고 정복과 찬탈과 전제 이후 국가의 해체 과정에서의 저항권이라는 7개 정도의 주제를 다룹니다. 국가란 무엇이고 어떤 국가가 가장 살기 좋은 이상 국가일까? 라는 시험 문제에 홉스가 작성해서 제출한 답안은 점수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아래 학년인 로크가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은 후 작성해서 제출한 답안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인재가 나타났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그러면서 홉스는 로크의 명성에 가려져 버렸고요.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로크의 장점과 공로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논의의 깊이와 범위, 그리고 논리적인 글의 구성과 중복 표현 등을 놓고 비교해보자면 로크는 홉스와 거의 비슷하거나 홉스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록 40여 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다고 해도 홉스와 로크 사이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년의 홉스에게 가장 큰 사건이 청교도 혁명이라면 중년의 로크에게 가장 큰 사건은 명예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고요. 청교도 혁명이 왕정과 공화제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도기였다면 명예혁명은 공화제의 승리를 선포한 시작점이었죠. 그 결과 홉스의 과제는 혼란을 종식하는 것이었고 로크의 과제는 새로운 국가를 꾸려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상태라는 홉스가 지은 집을 로크가 구매해서 입주한 후 자기의 취향과 필요와 맞지 않는다며 내부 인테리어를 모조리 바꿔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 종식이 과제였던 홉스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강제력의 부재였고 그래서 사회계약을 통해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를 양도한 절대적인 존재인 리바이어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예외는 개인의 신체적 안전과 생명 보존이죠.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국가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궁극적인 최소한의 권리만 남겨놓은 겁니다. 혹시라도 국가가 그 영역마저 침범하려 한다면 국민 개개인은 그런 국가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고요. 이와는 달리 새로운 국가를 꾸려나가는 방법이 과제였던 로크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강제력의 남용이었고 그래서 홉스와는 반대로 사회계약을 통해 궁극적인 최소한의 권리만 국가에 양도합니다. 그걸로는 불안했던지 국가를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한 후 법률 제정권은 국민이 선출한 일시적인 집단에 양도하고 정부라고 할 수 있는 행정권엔 오로지 법률의 집행권만 부여하죠. 로크는 국가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홉스가 인정한 개인의 생명 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까지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입법부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법률 제정이 끝나면 해산해서 평범한 국민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임기 중 입법부가 잘못하면 국민은 당장 새로운 입법부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는 위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해서 재량껏 처리할 수 있는 대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멋있게는 공공선, 사실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순간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겠고요. 홉스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첫째, 입법부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최고 권력을 부여했다는 점. 둘째, 홉스가 지은 자연상태라는 단층집 내부에 전쟁 상태와 노예 상태라는 두 가지 계단을 설치해서 3층 집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는 점. 셋째,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벌거벗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거의 권리가 없었다면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거의 모든 권리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고 누린다는 점 등입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노동가치설에 근거해서 재산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격상시킨 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던 홉스의 저항권을 사건 발생 전에 미리 예방할 권리로까지 확장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보실 땐 로크의 글쓰기 방식이 같은 말을 빙빙 돌리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터라 조금 지겨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사회계약론의 막내인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